네, 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네, 오늘은 기술보증기금 인턴 자소서 항목 분석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3월 25일 수요일부터 이제 4월 8일 수요일까지 이렇게 접수 기간이고요. 간단하게 접수 기간이나 아니면 뭐 지원 자격에 대해서는 이제 화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자소서 첨삭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첨삭 신청 방법이 조금 바뀌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에는 제 메일로 이제 첨삭 요청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빠른 피드백도 어렵고 메일이 이제 전송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최근에 오픈 채팅방을 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제는 무조건 자소서 첨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영상 중에서 이제 중간에 특정 영상을 캡처하세요라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화면을 캡처해서 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1대1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그 캡처하는 화면에 이제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동적으로 인증이 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술보증기금 청년 인턴은 지금 뭐 40명 뽑는다고 하고 전국 영업점에서 이제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채용 공고에 이제 상세 부분이 있으니까 채용 공고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번, 2번, 3번까지 총 3개의 항목이 있고 항목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항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선택하는 본인만의 뭐 기준, 이제 그 기준에 적합한 이유를 서술해 달라는 건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작년 자소서 항목을 제가 보니까 작년 자소서 항목에서는 정확하게 지원 동기를 물었더라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봐서는 지원 동기를 그냥 막무가내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본인 기준과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의도로 판단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상 이 항목이 이제 지원 동기를 묻는 항목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500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간략하고 명확하고 나열식으로 구구절절 쓰는 것은 반드시 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갈식으로 작성을 하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 두 갈식 작성으로 회사를 선택한 것은 어떠한 기준입니다. 혹은 어떠한 기준으로 기술보증기금에 지원하였습니다와 같이 시작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경험이나 사례를 묶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나 사례로 글자 수를 절대 채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글자 수가 길기 때문에 뭐 가치관과 부합한다, 뭐 직무적으로 부합한다 같이 한 가지 기준을 잡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기준을 통해서 작성을 해가는 게 여러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어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작성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네. 1번은 여기까지 넘어가도록 하고요. 2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 항목은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서술하는 항목인데요. 홈페이지 지원 공고를 보면 우선 뭐 직무 설명 자료 PDF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 보시면은 좀 참고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조심스러운 이유가 다들 그거를 보고 적게 되면은 똑같은 내용으로 적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참고를 해서 작성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요거를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직무 설명 자료 작성이 만약에 어렵다, 나는 이걸 봐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포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공통된 역량이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고객 상담 능력이라든지 서비스 역량, 뭐 니즈 파악, 뭐 긍정적인 마인드, 뭐 이런 식으로 공통적인 역량을 묶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랑 이 지원하는 직무랑 엮어서 그거에 대한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역시 두 가지식으로 뭐 어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하였습니다. 혹은 뭐 해당 직무에서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와 같이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전문성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한 줄 정도로 정리해주면은 좀 더 이제 읽기 좋고 가독성이 높은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마무리에서는 뭐 나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뭐 어떠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었다와 같이 마무리가 되면은 보다 좋겠죠. 네. 2번은 여기까지 하고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의 경우는 협력을 이끌어낸 뭐 경험인데 사실 협업 사례에 대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하는 거는 비추천해요. 왜냐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라고 하면은 가능하겠지만 타인의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협업 사례가 무조건 나와야겠지만 본인이 나서서 막 어떤 거를 했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타인이 역량을 이끌어내서 혹은 협업이 힘들었던 타인을 설득해서 협업을 유도했던 뭐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작성하는 것이 이 항목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해당 항목 역시 이제 타인의 협력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어떠한 경험으로 타인의 협력을 이끌어내었습니다와 같이 두 가지식으로 작성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글자 수가 500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은 나열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사례를 간략하고 심플하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500자 중에서 경험이 200자 밑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한 150자, 정말 길어도 200자 정도를 경험으로 쓰고 그 나머지는 서론에서 나와야 되는 이제 두 가지 작성, 그 다음에 마무리해서 내가 어떤 거를 느꼈다 혹은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거를 기여했고 나아가서 어떠어떠하게 활용하겠다까지 나와주는 내용으로 나머지 300자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술보증기금 인턴의 경우는 사실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최근에 워낙 채용 시장이 지금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채용 공고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의 가장 시작인 자소서를 이렇게 열심히 잘 쓰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블로그가 됐든 뭐 유튜브 그 다음에 오픈 채팅방 그 외에도 뭐 밴드나 다양하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는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주시고 영상이 아니라 글로 보는 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